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글로벌 최대 규모인 바이오 투자 행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두 기업이 나란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메인 발표에 나서면서 K-바이오의 존재를 뽐냈다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오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HL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자동차 부품업체인 HL만도가 지난해 연간 매출 8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에선 HL만도가 전기차 자율주행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올해 특히 더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카카오와 HLB, STX엔진과 슈어소프트테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9,9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역시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FSN은 자회사 부스터즈가 총 104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부스터즈의 투자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총 104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고요. 오늘 관련해서 FSN의 주가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우리 증시 오후장 들여서 탄력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으로의 순매수세도 매도로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요.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관한 상방 자체가 회의감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요. 매크로 변수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기업들에 관한 방향성들도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시장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가들 형성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체크해 보면서요. 시장 분위기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군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고요. 특히나 외국인 쪽으로의 수급 되돌림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는 오늘도 보합권을 나타냈지만 외국인 쪽으로의 3거래 연속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간 연초 매수했었던 물량을 다시금 덜어내는 흐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지만 그래도 외국인 쪽으로의 순매도는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 되돌림 현상에 관해서도 좀 고심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제와 다른 흐름입니다. 약세 나타나면서 그래도 시장의 하방을 계속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군들 모두 다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우리 시장에 관한 상방을 바라보는 방향성에서 전환된 것일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융주는 그나마 이 시장에서 좀 선방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들은 신고가 랠리들 나와주고 있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3%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요. 하나엔진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하나오션과 같은 종목군들도 5%나 급등하면서 조선주들의 눈에 띄는 상승률까지도 지금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한 모멘텀들 좀 소멸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전에는 간한 신약 관련해서 FDA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오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보 이후에 다시금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속보가 뜨면서요.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현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학주들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 잡기 급급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전략들 필요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과 열심히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 쇼쇼쇼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이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저 힘이 없나요? 네. 평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럼 한번 또 이사님이랑 시장 네.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참 시장이 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죠? 안타깝다기보다는 또 짜증이 좀 밀려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년 효과가 월 초에 잠시 왔다가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이 되는데, 물론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가치 분석이라든지 정책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 좀 봐야 되지만, 이게 어차피 사람이 운용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좋은 심리, 나쁜 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밀물섬을 왔다 갔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장 초반까지 그래도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양 시장 모두 이제 하락,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하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시장이 좀 장 후반에 흔들리는 건 아마 요것 때문인 것 같아요. 2시에 나온 뉴스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은 미국이 TSMC하고 삼성 쪽에 중국으로 이게 칩이 유출되는 걸 또 칩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아마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소위 말하는 급락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고 조금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녁에 CPI가 또 어떻게 발표가 되게 되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그 영향이 우리나라 내일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좀 양극화도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영향을 받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뭐 수혜가 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나와서도 말씀했지만 하반기에는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대선 이슈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뭐 해가 바뀌어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제 섹터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이 있던 섹터들은 좀 지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발 수혜받는 섹터군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회장님? 그게 이제 내일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밤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주 아시겠지만 고용지표가 어쨌든 좋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식어버리게 되고, 그게 결국 기술주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이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뒤집어서 보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발표 예정이 되는 CPI 같은 경우에 적어도 예상치에만 부합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 만약에 분위기 전환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뭘 봐야 될까요? 또 경기 지표를 보게 되겠죠? 다음 경기 지표를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 허들인 오늘 저녁에 나온 CPI를 먼저 그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CPI 지표 앞두고 또 리스크 오프 심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지는 코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핫 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좋은 섹터 그 안에서 2가지 종목 골라왔고요. yes or no로 또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선정해온 종목과 섹터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핫 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이 또 어떤 섹터,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 꼽아주셨는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사님, 오늘 첫 네. 번째 라이벌 섹터와 종목군들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사님? 네, 보시죠. 보여주세요. 잘하시네요. 보여주세요. 잘하시네요. 네. 보여주세요. 해운입니다. 일단은 이게 원래는 작년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네. 그 작년에 아시겠지만 전미철강노조가 그 해운 쪽에 또 결국 중국 얘기죠. 중국의 조선이라든지 해운업 쪽에서 불공정 관리 조사를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해운지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조선하고 해운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선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해운 쪽도 일단 따라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 수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수혜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뭐 컨테이너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이 HMM을 봐야 되는데 HMM이 컨테이너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해상 물동량을 보게 되면은 결국 HMM을 봐야 되는데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SCFI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게 올라간지를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2,500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아마 이 제재 이슈 때문에 SCFI 급격하게 꺾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언급을 드리냐면은 결국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흠슬라 얘기는 기억나시죠? 네. 흠슬라 얘기가 나왔을 때도 결국 물동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운임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HM의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지금의 상황을 접합해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중국 기업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공급망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서 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과거 코로나 때처럼 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각 선사들 쪽으로 물동량 확보하기 선사들 쪽으로 이제 접촉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서 운임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매출과 연결된다. 이런 스토리가 연결되게 된다면 아마 HMM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흥해원 같은 경우는 없어졌네요. 그러면은 이사님 저희가 그냥 바로 yes or no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네. 일단 해운 관련주들도 최근에 주목받았습니다.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는데 어떤 게 yes고 어떤 게 no인지 정답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둘 다 노예요. 아, 둘 다 no세요. 너무 yes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yes인 줄 알았습니다. 예스처럼 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스가 되기 위한 조건을 조건을 말씀을 한 그런 거다. 식이죠. 네. HMM 같은 경우는 2021년도 5만 천 원까지 가고 난 이후에 글쎄요. 이게 어쨌든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정률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인다라면은 네. 우리가 뭐 실적이란지 그리고 기업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만 논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주식은 비이성적인 것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21년도에 이게 최저가 기준이긴 하지만 최저가 2,100원에서 그리고 최고가 5만 천 원까지 2021년도 5월 28일까지요. 이게 25배가 갔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저도. 그죠? 25배가 갔는데 무섭게 갔습니다. 비이성적이고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게 된다면은 그때 이 회사의 주가를 올렸던 세력들이 이제는 올려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과연 할까요? 우리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고 누군가 올려준 세력이 없다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yes or no를 선택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을 때 이 수급이 그만큼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급이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를 선택하게 된 거고, 그리고 흥하이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유가 상승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흥하이온 같은 경우는 재작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중동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최근에 유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가는 결국 중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흥하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PC선,
그러니까 PC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유조선을 PC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액화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거에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수혜로 제가 봐서 오늘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운임지수의 어떤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해운주 내에서 볼 만한 종목은 HMM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고르자면 HMM이다라고 보시는데, 사실 이제 이 테마적인 성격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단기 공략을 하기에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좀 공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운주. 지금 시장에서 해운주를 바라보나? 그러니까 제 판단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해운주를 바라보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같은 섹터지만은 해운보다는 조선 쪽으로 많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해운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선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말씀했지만은 금리 이슈를 볼 건가 트럼프 이슈를 볼 건가, 거기는 금리 이슈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후에 해운주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패스트 팔로우 관점에서 접근해도 된다라고 보지만은, 지금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쪽을 보는 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승산이 더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해운주는 뭐 좀 느긋하게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느긋하게요? 네네. 근데 이제 음. 중국이 불공정하게 해운업을 이제 장악을 했다, 이런 이제 미국 정부 측의 입장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네. 우리나라 속담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물동을 담당 해상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는 컨테이너선도 그렇고 미국의 항구 쪽도 그렇고 보게 되면 크레인 같은 것들이 전부 중국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위기감을 배가 느끼게 돼요. 아프다? 배도 아프고 일단은 먼저 배가 아픈 거고, 그리고 배가 아프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슈들, 또 반사이익에 관한 수혜는요,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해운주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오늘 해답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라이벌 대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핫섹터,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일지 이사님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짠. 네. 이차 이게 전지입니다. 2차 예스 올 노부터 한번 볼까요? 궁금한데. 예스, 노. 예스 노. 네, 오늘 LG 예스 에너솔루션. 예스. 예스. 네, 대주전자재료 노. 근데 이게 지금 LG 에너솔루션은 또 당장 간다라는 관점에서 예스는 아니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자. 그거보다는 2차 전지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어. 대형주가 가는 장세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안 가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게 오늘 오히려 주식을 대주전자가 하려면은- 갑니다. 그죠? 주식을 하려면은 이게 너무 많은 걸 봐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봐야 되고 그 속에서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자, 이제 2차 전지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자, 지금이 중소형주 장세인가요? 대형주 장세인가요? 중소형주 장세거든요. 맞아요. 그죠?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달에 정부가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잖아요.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 장세를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2023년도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물론 하이스 같지만은 반도체 소부장이 중심에서 움직였거든요. 5월 달, 6월 달 음식료, 화장품. 솔직히 대형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7, 8, 9, 10 제가 마침 표현했었죠. 바이오. 물론 시총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대형주라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뭐 조선주 대형주라 봐야 되겠지만 조선주만으로는 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선주 플러스 뭐 우주, 항공, 로봇 뭐 이런 것들을 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결국 뭐 이슈, 테마 장세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대형주 장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2023년도 상반기 때 시장 전망이 괜찮았잖아요. 그때 어디가 갔죠? 2차 전지 갔죠. 맞아요. 그죠? 그리워요. 그때가. 그죠? 네.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가면서 정점을 찍었는데, 황제주가 뭐 딱 되고 그죠? 네. 근데 결국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결국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분위기가 대형주가 가는 장세인지 아니면 중소형주가 가는 장세 이것도 중요한데 2차 전지는 누가 보다도 대형주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대형주 장세가 와야 되는데 그 분기점이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3월 달에 뭐가 있죠? 공매도 재개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 공매도 이슈가 그죠. 되죠. 그러면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갔다라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대형주 장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에너지도 그렇고 보면은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고평가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고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저평가 입장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의 자금이 작년에 강했던 섹터 쪽으로는 공매도가 진행이 되게 되고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대형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싸져 있는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자금이 유입이 돼야 돼요.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올해는 대형주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런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누가 대장이 될 건가? LG에는 솔루션이죠. 그러면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수급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죠. 아, 바란다. 개인적인 염원입니다. 개인적인 염원. 되는 걸 네, 말씀해 그렇게 주셔야죠. 됐으면 이사님. 좋겠다. 네,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말고요. 된다. 없습니까? 아니, 됐으면 네. 좋겠다. 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이거는 그렇지만은 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완전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주전자재료는 왜 놓을까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네.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한 대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결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가 가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머스크의 대표적인 수혜주라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테슬라 쪽으로 4680 배터리 공급하죠. 스페이스 X 쪽으로도 우주항공 그러니까 우주선 쪽으로도 배터리 공급하잖아요. 그럼 결국 테슬라 수혜가 되는 게 테슬라에도 수혜되는 최전세 누가 있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 거죠. HBM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상의 하이닉스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테슬라에 정점 있게 되면 거기에 바로 직수혜가 되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벤더들 쪽으로 먼저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먼저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 캐즘 결국 전기차 제한이 돼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주선도 공급하고 로봇도 공급하게 되고 매출처 다변화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완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되고 그 아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는 LNF 이런 연결고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 LNF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또 테슬라 쪽으로 이제 양극재 공급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테슬라 밸류 체인 네. 보자. 그런 그쪽을 거네요. 보는 게 당연히 결과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노다 이렇게 보세요. 최근에 흐름은 좀 좋긴 좋았었는데. 그죠? 어제 오늘 흐름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대주전자를 왜 그렇게 평가 잘하냐, 왜 미워하십니까? 미워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엔비디아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라는 이런 연결고리가 나왔듯이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그 아래 일단 밴드라는 그런 또 이제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보고 그쪽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또 휩쓸려 가지고 2차 전지가 다 갈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대주전자 재료도 분명히 갈 거죠. 테슬라 수혜가 되니까.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양쪽 수혜가 될 것인가? 테슬라만 수혜가 될 것인가? 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보다는 그래도 1+1이 더 기분 좋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는 게 또 LG 네네. 에너지 솔루션이고 대주전자재료는 또 한 가지의 또 호재에만 집중을 해봐야 되니까. 마트 그런 갔는데 거겠죠? 하나 사는데 하나 더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소형 마트보다 대형 마트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네요. yes or no 봤는데 그러면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기다려봐야 될까요? 3월 달까지 기다리기엔 좀 너무 멀지 않을까요, 이사님? 3월 달이면 그래도 가깝은 거 아닌가요? 가깝나? 저 성격이 급해서. 두 달 뒤면. 네. 두 달 뒤면은 네. 두 달 가깝다 생각하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오를 것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LG 엔솔에 좀 국한돼 있다라고 보세요? 이것도 HBM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게 나오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HBM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CXL, 온센스 AI,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하이닉스에 대한 연결고리가 나왔던 것처럼 테슬라,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연결고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쪽에 연관된 섹터부터 먼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나머지 장비, 소재 그리고 뭐 음극재 관련된 것들이 다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4월 달까지 보게 되면 반도체 소장을 보게 되면은 뭐 CXL, HBM, 온센서 AI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가는 국면에서도 안 갔던 것들이 전공정 장비하고 재료가 안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2차 전지로 오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하고 LG 에너솔루션 밴드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또 소외가 된 애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적어도 이제 LG 에너솔루션과 연관성이 없다라거나 테슬라 연결이 없는 것들은 좀 소외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스 둘 다 2차 전지긴 하지만은 나눠서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또 궁금한 부분들의 하나가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그놈의 캐즘. 그놈의 캐즘. 네. 언제쯤 좀 완화가 될 것인가. 그래야지 2차 음. 전지가 전반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정도면 음. 사고 싶다라는 음. 정도 가격이 내려왔을 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 얘기를 좀 할게요. 테슬라 외에는 아마 미국 쪽에서 보조금 빼면은 다 적자일걸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현대차도요? 이게 자료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제외하게 되면 다 적자예요. 보조금을 지급 안 받게 되면 수익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고 보조금을 없애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캐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위축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팔아도 만약에 적자가 되게 된다라면은 전기차 출시를 더 많이 할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생산을 줄일 것이다. 그죠? 음. 왜냐하면 적자 보고 기업들은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장사치거든요. 돈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사야겠다 정도 가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마 전기차 캐즘이 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뭐 주식시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쉽게.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조금 이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방향성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 여러분 준비를 해보셔야겠죠. 이슈 TMI 속에서 우리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해서 관련 섹터 그리고 승부주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또 오늘 한번 여러분들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그리고 마감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또 마감 어떻게 형성되는지 마감 시장 이후에 전략대가요. 브리핑 이어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뵐게요.
1월 15일 우리 국내 주식시장 마감 지어졌습니다. 장 막판에 수급 변동이 살짝 있었는데요. 외국인 다시금 소폭 매수 물량 보여줬고요. 코스피 지수가 2,400, 500선을 하회했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조금은 축소가 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감 브리핑 이사님께 부탁드리면서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감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아깝게도 마이너스 0.01%긴 하지만 마이너스 0.0이네요. 그렇네요. 0.02로 마감했네요. 네. 말하는 순간 또 말하는 바뀌어버리네요. 순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버리네요. 네. 그래도 빨간불을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양시장 모두 좀 파란불로 좀 마감이 아이고.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닥 쪽이 좀 더 낙폭이 컸다라는 것들이 물론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힘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투자 심리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종목별 등락 현황인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수가 1,088, 상승 종목수가 513 종목이거든요. 하락 종목수가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이제 위축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린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양한 지표들 그리고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파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종별 등락 현황을 뭐 또 중요하게 좀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급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2시 반이 넘어가게 되면서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어쨌든 추가적인 선물 매도가 좀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조금 이제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어쨌든 6천 계약까지 선물 매도 계약서 늘어났었지만은 5,500계약으로 마무리 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누른 힘이 조금 이제 장 후반 쪽에 그래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서 그죠? 살짝 완화가 네. 되면서 일단은 추가로 제한시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물 쪽에서는 493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들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물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들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는 살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상하시겠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하이스가 1.6%, 네이버가 2.2%가량 현재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쪽에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든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스가 1.6%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 좀 지었는데 일단은 또 좋은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SK 하이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HM4 6월 달에 샘플을 제공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양산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하이스를 좀 빨간불로 만드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솔루션,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바이오 쪽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HLB가 5.9%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약이 4%가량 약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2%, 엔캠도 3.4%가량 약세를 보이는데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강했던 이 섹터들 바이오, 로봇 이런 것들 그리고 2차 전지 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도 약세 전환되게 되면서 좀 이제 코스닥에 좀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감 브리핑 이사님과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작을 뜨겁게 달궜던 오늘의 핫섹터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우리 투자자분들 전략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핫섹터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핫섹터부터 열어볼 텐데 양자 암호 관련주가 네네. 급등락이 너무 심하고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다시금 급등을 했어요. 네. 빅테크 CEO들은 이게 이제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견들이 굉장히 팽팽해요.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는 저게 있잖아요. 상용화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산업적 공부를 할 때는 우리는 투자사이기 때문에 그 투자는 이 이슈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제 테마를 계속 끌고 갈 건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지금 12월 중순부터 상당히 급등이 있었거든요. 급등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시는 젠슨왕도 그렇고 주커버거도 그렇고 상용화 좀 시간 걸릴 거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반박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누구의 얘기가 좀 더 힘이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맞다 안 맞다는 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이 더 힘이 세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오늘이 일단은 한국첨단소재가 상한가에 갔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젠슨 황의 입과 주커버그의 입에 더 주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되돌림 현상이 나왔지만은 되돌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반등심에도 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전략들 잡아봤고요. 또 두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팅 밸브인데 조선주 영향으로 이쪽까지도 수급이 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라봐도 될지 사실 조선 대표주 대비해서는 못 간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께서는? 글쎄요. 사실 조선주는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원래 무겁게 쭉 이렇게 가야 가야 되는데 정상인데. 너무 무섭게 오르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조정도 아마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이 또 물려가지고 또 시간이랑 기회비용을 좀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방송을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2023년도부터 한 5년간 가져갈 자신이 있다라면 조선주를 매수하라고 저는 말씀드려 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미 2년이 지났어요. 이제 3년차 접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올라간 거는 그냥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가격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보십시오. 이게 원래 내가 급한 거지 시장은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조선주 같은 게 좀 길게 보시면 좋겠고, 성강밴드가 지금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한엔진도 마찬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조선주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관련된 엔진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이쪽도 같이 좀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긴 시간을 보게 되면 앞으로 또 더 갈 수가 있고 업종이라는 것들이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조선주 잘 보세요. 2023년도 상반기 때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 조정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상반기 때 흑자 전환 되게 되면서 상반기 좋았다가 또 하반기에 조금 흘러내렸다가 10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또 조정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 조정을 기다리세요. 조선주에 관심이 있다라면 저는 그렇게 조정을요? 네. 너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따라잡지 말고 조정을 기다리자는 얘기를 계속 해서 왔었거든요. 음. 그리고 개인적인 TMI지만 네. 이게 TMI잖아요. 어쨌든 TMI인데 저도 작년 하반기에 샀다가 최근에 팔았어요. 네. 팔아가지고 너무 또 가니까 좀 아까워요. 아쉽다. 네, 아쉬운데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TMI입니다. 네. 이미 팔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또 핫섹터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핫섹터 볼 텐데 원자력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뭐 사실 정치 리스크가 다시금 환기가 되면서 이쪽 섹터 보자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일단 이 화면을 볼 때마다 이게 쿠폰 같아요. 하나씩 떼가지고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커피 쿠폰인가요? 커피 네. 말고 뭐 KFC도 네. 괜찮고요.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태용 이렇게인데 원자력도 일단은 SMR 쪽 보게 되면은 올해는 아마 수주 소식이 나와야 돼요. 네. 지금 SMR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AI라든지 뭐 양자 컴퓨팅 얘기 나오게 되면서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아지게 될 거고 그 전력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LNG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LNG 자연스럽게 SMR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력 생산 목표 시점이 언제냐면은 2040년이에요. 그러면은 부품이나 원전 기자재라든지 주기기였던 발주가 올해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돼 가지고 아마 올해는 수주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올해 가야 되고 트럼프가 또 SMR에 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체코라든지 이런 경수를 원전보다는 SMR 쪽에서 어떤 뉴스가 먼저 나온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조선처럼 좀 느긋하게 지금 오른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느긋하게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섹터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이슈 TMI 시간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사님께서 많은 또 정보를 오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사님의 차례입니다, 이사님. 자,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이슈 좀 집중을 해볼까요? 이제 피디님도 방송에 참여하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남들 네. 돈 벌 때 나는 못 버니까 쫓아가고 싶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쫓아가면 결과 괜찮았나요? 안 괜찮거든요. 아직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죠? 네. 안 해도 네. 됩니다. 먼저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추격 매수는 독이 되기 때문에 네. 명심하세요. 이 알겠습니다. 시스테마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을 네. 로봇 봐야 됩니다. 로봇 봐야죠. 로봇 네. 봐야 돼요. 여기 저는 이 말이 무서워요. 사람보다 싼 휴머노이드 로봇. 아, 이거 무섭다. 이 말이 좀 너무 무섭지 너무 않나요? 무서운데요? 그죠? 직접 정하셨나요? 아니 네. 제가 안 했어요. 아, 제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좀 더 비약을 시키자면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고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로봇은 트럼프 공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 불법 이민자 추방.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게 되면서 그 일자리를 이제 미국 자국민들이 채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력은 부족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설빈의 자동화 투자 요거로 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빈의 자동화 투자는 결국 스마트 팩토리 플러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잠시 저 TMI 하자면은 과거에 제가 조선소에서 용접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정말로요? 용접이 되게 위험해요. 따지고 위험하죠. 보면은. 네. 위험한데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로봇이 좀 대체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진행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더우면 일해야 되고 추우면 일 못해요. 근데 로봇은 더운 거 추운 거 안 가려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작업의 진척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용접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그런 자리는 로봇들이 좀 대체를 하고 이제 사람이 일하시는 곳은 사람이 일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봐지는데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샜는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동화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로봇 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몰빵 투자를 왜 했을까요? 트럼프가 좀 규제 완화해드리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 쪽으로 좀 더 이제 진척을 해나가겠다. 좀 푸싱을 하겠다. 고운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로봇이 언제든 부각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17일 날 오늘 이제 15일인데 내일 모레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주급 납입을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로봇이 또 자연스럽게 순환매에 의해서 또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장초 반이긴 하지만은 자율주행이 부각이 된 거잖아요. 부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순환매거든요. 그러니까 로봇도 지금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을 때 뭐 진입을 해보자라는 것들이죠. 조금 전에 이제 피디님이 이제 그 쫓아가고 싶은 얘기인데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조정 나올 때 들어가가지고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는 게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로봇주가 또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한다면 어떤 종목군들을 또 콕 집어서 한번 승부수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좀 궁금합니다, 이사님. 우리 이사님께서 항상 조심성 많으신 이사님께서 또 어떤 종목군들 오늘 꼽아주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정말 이제 로봇주를 보게 되면은 제가 배고파서 이렇게 음식으로 비하게 되면 뷔페 간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로봇 섹터도 뭐 사실 뭐 좋게 가면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할까 상당히 많이 고민이 돼요. 뭐 뉴로메카 같은 것도 보고 미국 쪽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회사를 보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같은 것들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감속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SPG 오늘 가져온 종목이 SPG인데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많이 그래도 되는데 이거를 꼽아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감속기 회사입니다. 감속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게 원래 이제 로봇 사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신상상 동력으로 로봇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건데 기존 산업용에서 로봇용으로 일단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17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금 지급일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럼 삼성전자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된 기업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지금 정밀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주의 기운이 트럼프하고 머스크 쪽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쪽도 연관성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올해 미국 이제 또 의료기업들 쪽으로 메디컬 수술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 또 수출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혜도 되고 미국 쪽 수혜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SPG도 볼만한 이유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네. SPG 같은 경우에도 탄력이 좀 나와주던 그런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공략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것들이 좀 매수 기회가 또 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그렇죠. 사실 음봉을 겁을 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음봉을 겁을 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라면은 음봉을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트렌드 그렇죠. 섹터라면, 그죠? 근데 만약에 소외가 되는 섹터는 뭐 만약에 지금 반도체가 좀 소외가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음봉에 매수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이제 1월 월초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게 된다라면은 음봉을 잡는 건 위험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음봉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봉을 겁을 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겁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5일선을 살짝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27,500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앞 상황을 보게 되면은 2023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이 SPG 같은 경우도 이 하늘색 선입니다. 241선을 지지 라인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또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최근에 다시 241선 이 하늘색 선을 회복시키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241선 25,500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보다는 전고점 아랫부분에 중요 가격대를 보거든요. 그래서 34,000원. 여기가 최종 목표가라기보다는 34,000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 받아봤다면 섹터적인 질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뭐 엔비디아의 젠슨항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었고 네네.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둘 뛰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로봇 트렌드가 HBM 트렌드처럼 계속 확산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이미 그런가요? 로봇을 매긴 아, 제일 대단하시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시면 이게 앞으로 올라요. 앞으로 올라옵니까? 자, 네. AI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AI를 만든 이유는 결국 그런 거거든요. 스스로 판단.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처럼 대체하는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처럼 판단하는 기술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다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로봇에. 그게 가장 먼저 적용된 게 자율주행차. 네. 근데 젠슨왕이 과거에 CS2017 2017 맞구나. 2019 나왔을 때 그때는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 그때는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자율주행 차가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젠슨왕이 작년 6월 달에 대만의 CES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텍스 2024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앞으로는 AI보다 로보틱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맞아요. 이어받아 가지고 CS 2022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AI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자동차에서 이제 로봇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한다는데 뭐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께서 그죠? 네, 그분들이 한다는데 안 얘기할 수 네.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로봇의 트렌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는 올 상반기 증시 네.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또 저희가 이사님과 인사드리면서 저희 마쳐볼게요.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 발빠른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